1910년 12월 29일 밤 헝가리의 차흐티체 성에 무장한 병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성을 수색하라는 성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병사들은 그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이내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구석에는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한 소녀의 시체가 있었고 감옥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하녀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들 그리고 바닥과 벽은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죠. 목젖까지 올라오는 구토를 억누른 채 병사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 방에서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54세.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여자. 헝가리 최고 명문가의 과부였던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을 뿐이었죠. 오늘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상 최악의 여성 연쇄살인마로 기억되고 있는 바토리 에르제베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560년 에르제베트는 헝가리 최고 명문 바토리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바토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가문 출신 중에 헝가리 왕이 1명, 폴란드 왕이 3명이나 있었을 정도죠. 그녀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라틴어, 독일어,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지적인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15살이 되던 해 그녀는 나더 슈디 페렌츠 백작과 결혼합니다. 남편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고 덕분에 바토리는 막대한 재산과 여러 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쟁터를 떠돌았고 바토리는 혼자 영지를 관리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604년 남편이 그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4살에 과부가 된 바토리. 이때부터입니다.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것이.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바토리는 하녀들을 잔혹하게 고문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바늘로 찌르고 얼어붙는 겨울밤에 벌거벗겨 물을 끼얹었죠. 증인들은 그녀가 하녀들을 때리면서 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는 하인을 때리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토리의 경우는 수위가 달랐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전쟁 영웅의 아내로서 존경받았지만 과부가 된 후에는 달랐을 테니까요. 여성, 그것도 나이 든 과부가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그 사회에서부터 고립됐고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려는 듯 하녀들에게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여성 하녀들뿐 아니라 귀족 집안의 딸들까지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평민 하녀들을 죽이는 건 묵인할 수 있었지만 귀족 자녀들까지 건드리는 것, 그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얼마나 사실일까요? 첫 번째, 65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 재판 기록에는 약 8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650명이라는 숫자는 바토리가 죽은 지 100년도 더 지나서 어느 예수의 사제가 쓴 기록에 처음 등장하죠. 두 번째, 피로 목욕을 했다는 전설. 재판 기록 어디에도 피목욕에 대한 증언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입니다. 세 번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처녀들을 죽였다는 동기. 이것도 후대의 창작입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바토리의 동기는 단순한 학대와 분노였지 젊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과장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서
정치적 배경을 봐야 합니다. 당시 헝가리 국왕 마티아스 2세는 바토리 가문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토리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다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죠. 실제로 바토리는 정식 재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공범들은 고문당하고 처형되었지만 바토리 본인은 재판정에 한 번도 서지 못했습니다. 귀족이라는 신분 때문이었죠. 대신 그녀는 차흐티체 성에 감금되었습니다. 창문은 벽돌로 막혔고 음식을 넣는 작은 구멍만 남겨졌죠. 3년 반 후인 1614년 바토리는 그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바토리 에르제베트는 무죄였을까요? 아닙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그녀가 하녀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했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650명을 죽이고 피로 목욕을 한 흡혈귀 같은 괴물은 아니었죠. 그녀는 권력에 취한 잔혹한 귀족이었고 동시에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지만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과 빚, 그리고 여성에 대한 당대의 시선, 그것들이 만들어낸 전설 뒤에는 한 명의 복잡한 인간이 있었습니다.